성경 구절을 참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금식에 관련된 건데, 금식이 결국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족쇄를 풀어주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죠.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며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써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해방, 우리의 자유, 우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들 몇 천만 명이 이 종의 완전히 족쇄에 풀려서 족쇄에 묶여 살고 있는 이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 모여서,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외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모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통일이 되려면은 북한이 너랑 통일할게 그럴 날은 아닙니다. 북한의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학자 문자를 쓰자면 내구력, 저 북한은 저거 발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버티는 나라입니다. 버티는 나라이기 때문에 버틸 힘, 그것이 있어서 아직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죽어갈 때 1994년에 죽을 뻔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살려줬습니다. 뭐 이상한 정책들 해가지고 북한이 죽어가는 걸 살려줬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오늘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김정은이가 요새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아파서 누워 있다는 말도 있고, 가짜가 지난 1월 달에 나온 사람은 아무리 봐도 가짜예요. 내가 가짜처럼 생긴 사람 사진도 오늘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래서 경제력도 엉망이고 군사력도 엉망이고, 국민들은 김정은이 넌 네 맘대로 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제발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나 혼자 먹고 살게.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는 상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100대 1도 안 돼. 100대 1도 이런 북한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했듯이 우리의 주변 환경이 좋아야지 통일이 된다는데 중국이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장사해서 1년에 한 2천억 적자, 3천억 달러 좀 안 돼요. 그 적자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너는 안 돼. 너는 21세기에 중국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모두를 위해서 너희 나라는 지금 바꿔야 돼. 공산당은 꺼져.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중국 쩔쩔매고 있고 시진핑도 지금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지금 궁금해합니다. 쫓겨났는지 가택연금 됐는지 너무 머리가 아파서 쉬고 있는지 안 보입니다. 러시아도 우리나라 못 살게 군 나라예요. 6.25 때 통일할 뻔했는데 소련, 중국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미국의 대북 정책, 미국이 북한이라는 나라 저거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 김정은이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만에 통일을 꿈꿀 수 있는, 이게 통일이 가까이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북한 정권이 붕괴될 때 이걸 살려주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북한을 해방하고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북한 급변 사태의 전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붕괴는 대화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산사태처럼 붕괴가 돼가지고 이제 통일로 가는 자유통일의 국제정치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고 있다. 우리 통일강대국이 되면은 어떨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저는 오랫동안 우리가 통일되면은 정말 우리나라 힘센 나라가 될 것 같아. 지금도 세계 10등인데 통일하자마자 5등은 될 것 같아. 그리고 한 20년 노력하면 2등까지 올라갈 것 같아. 그거가 내 통일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에 앞서서 통일은
휴머니즘입니다. 북한이라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정말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그 멍에에서 풀어주는, 그것이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목표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북한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부터 나오는데, 완전히 무정부 상태된 북한, 김정은이 당장 숙청될 판이다. 이거 탈북자인데, 이 사람은 그 아오지 탄광에서 자기는 영문도 모르고 어렸을 때 거기 끌려갔다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끌려갔다가 탈북에 성공해서 와서 이제 조선일보 기자도 하고 그런 이 애국 운동가입니다. 그 옆에 김정은 정권 붕괴 체크포인트, 이분도 북한, 이 사람이 김정일에 대한 책이 있는데, 내가 김정일에 대한 책 중에서 이 사람보다 더 잘 쓴 책을 못 봤다라고 저자한테 직접 얘기해 줬습니다. 당신 책이 김정일에 관해서는 1등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것 같다, 체크포인트 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그런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사상 첫 붕괴의 신호 떴다. 북한 민심 완전히 들끓었다. 곧 한반도가 발칵 뒤집힌다. 지금 이제 서서히 붕괴의 조짐들이 나타나는데, 붕괴는 어느 하나날 왕창 일어나는 거죠, 한 번에. 지금 그 준비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예고된 종말, 고위급 대탈출 시작. 북한의 장군들이 알게 모르게 도망옵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빼놓고 제일 괜찮은 사람들이 장군들인데, 장군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여기 기도에 자주 오시는 교수님, 북한이 자멸하기 시작했다. 전쟁은 평생 꿈도 못 꾼다. 김정은 수준에서 지금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최근에 금년 1월 달에 김정은이 죽은 거야? 속보 김정은 사망,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김정은 잠적, 평양에서 이상한 소문 들려. 북한이라는 나라는 거기서 나오는 글을 읽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도 가짜가 너무 많아요. 진짜 사진을 봐야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수상 적다. 우리가 잘만 하면은 정말 저 사람들을, 정말 2,300만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구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 딱 10년 전 사진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은 것 같다라고 그런 소문이 나는데, 북한 정부는 우리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이 북한 가가지고 그냥 급격히 공동묘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저거 보고서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죠? 다 굶어 죽은 겁니다. 한 해에 1993년에 국민의 12%가 굶어 죽었답니다. 그게 12%면은 300만이에요. 300만이 굶어 죽었다. 이 무렵에 말이죠,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국민들의 밥을 나라가 책임져 주는 게 공산국가입니다. 그런데 쌀이 있어야지 국민들 보고 먹고 살라고 논아주죠.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북한이 야, 국민들을 내가 먹일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알아서 나가서 먹고 사세요, 알아서 먹고 사세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들을 중심으로 나가서 알아서 먹고 살게 된 겁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은 정부가 돈 줘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알아서들 먹고 사는 거예요. 북한의 경제가 궁정경제라고 있습니다. 김정은 주머니. 그리고 군수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군수경제는 바로 군인들. 그 다음에 민수경제는 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하경제. 전부 다 국민들이 국가에서 배급도 안 주는데 먹고 사는 이유는 아주머니들이 장마당 가서 먹고 사는 겁니다. 장마당 가서 일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터졌느냐, 이분은 소련 분인데 북한 김일성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북한 너 꺼져버려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북한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먹고 살게 됐어요. 엄마들이 먹고 살고 애들 공부시키고, 어떤 사람은 재주가 져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 돈 있으면은 평양 외국어 대학을 가가지고
졸업해서 외교관 할 수 있겠구나. 엄마들이 그 꿈꾸면서 사는 겁니다. 김정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돈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 이런 상황이 된 것을 이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가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자발적으로 자라나는 시장 세력이다. 시장 가서 돈 버는 아주머니들이 무서운 겁니다. 북한 엘리트들에게 불구대천의 원수다. 북한 간부들이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적은 시장을 통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북한 통치배들에게 집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편리한 옷을 재봉하는 아줌마들이 미 제국주의나 남조선 괴뢰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예, 북한이 주민들을 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것들 혼자 먹고 사네. 예, 자본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국민들을 그냥 먹고 살려고 그러면 다 삽니다. 근데 나라가 너네들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나라는 다 망했어요. 지금 북한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 북한이 말이죠, 어느 날 이것들이 내 국민이 아니네, 국민을 만드느라고 화폐개혁했다는 거 다 아시죠? 화폐개혁은 뭡니까? 어떤 아줌마가 집에 5천만 원을 벌었어. 그런데 정부가 발표합니다. 앞으로 100대 1로 바꿀 거고, 그 지금 있는 돈은 못 쓰니까 다들 들고 나와, 새 돈으로 바꿔. 그럼 5천만 원 갖고 왔는데 100대 1이면 50만 원 바꿔줘야 되죠. 전부 1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다 뺏는 거예요. 다 또 평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 북한이 울고불고 난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또 꾀가 있죠. 꾀가 있는 게 아니라 상식입니다. 아, 이 돈은 종이구나.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헛거구나. 그래서 지금 북한 사람들이 집에 갖고 있는 돈은 다 달러입니다. 다 달러예요. 그게 자유주의, 자본주의는 내추럴하다 그럽니다. 본능이에요, 본능. 그 돈을 갖고 있어서 이 돈 가지고 아이 대학 보낼 생각하고 있었는데 뺏어가지고 다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 그래서 그때부터 달러. 북한 사람들은 지금 달러를 모으지 북한 돈을 모으지 않습니다. 북한 돈에는 김일성이가 그려져 있어요. 북한 어린애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꽝이야 그럽니다. 미국 달러에는 미국 할아버지들이 그려져 있죠. 워싱턴도 있고 프랭클린도 있고 미국 할아버지가 왕이야 그럽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런 북한이 됐어요. 뭐예요 이게? 저렇게 애들을 기르니까 이것들이 크면은 165cm 이상을 못 큽니다. 전부 그냥 조그매요. 전부 조그매. 총 긴 거, 총이 애들보다 더, 군인들보다 총이 더 커요. 숨쉬기 가빠하고 얼굴까지 급기야 해외에서 새로운 약을 찾아. 국민들은 뼈가 살에 붙어 있는데 얘는 지금 뭐 최근에 무게 보니까 180kg까지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키가 167cm인데 그래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네, 눈에 띄는 건강 정신은 크게 늘어난 체중이다. 똑바로 못 서요. 항상 끼우뚱하게 서고 어디 가더라도 앉고 뭐 어디 가도 앉습니다. 서서 오랫동안 못 해요. 바로 뭐 최근에 몸무게가 140에서 150.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자기 아버지 죽은 다음에 북한 정권을 받을 때는 몸무게가 90이었습니다. 그때도 이건 비만인데 재작년 무렵에 140kg까지 올라간 거로 우리나라 이제 국정원장이 발표를 했죠. 이 사진 보세요. 저 북한 애가 북한 애들 중에서 큰 애입니다. 160cm인데 북한 평균보다 큰 친구예요, 병사 중에. 근데 저 친구가 뭐 강물에 뭐 떠내려간 거를 주스려고 따라 들어갔다가 한국으로 떠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귀순한 게 아니니까 다시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주는데 옆에 미군 중령이 서 있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군 중위가 서 있어요. 그리고 북한 병사가 서 있는데 한국군하고 미국군은 키가 이제 같습니다. 이제 같아요. 평균이 같습니다. 북한은 우리는 왜 이렇게 꼬마야 그랬는데 걔가 꼬마가 아니라 160이에요. 북한 보통보다 큰 아이.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북한은 키가 얼마나 돼야지 군대를 갈 수 있는 거야 알아봤더니 147이 넘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 147밖에 안 돼도 군대를 가야 돼. 바로 이런 그 엉터리 나라가 된 것이죠. 북한 철도 이래요. 우리나라 기차가 여기 못 갑니다. 어떤 이상한 정치가들이 야 통일이 되면 말이야 우리나라 기차 타고 저쪽에서 만주 거쳐가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대. 아니에요. 이게 이 철도에 우리나라 기차가 못 올라가요. 무거워서.
이 철도 우리나라 개척 올라가 깔아앉습니다. 철도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여기 평양에서부터 청진까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는 조금 더 멀어요. 북한 기차가 평양에서 청진까지 가는데 저녁 아침 8시에 출발하면은 그 다음날 낮 12시에 도착해요. 27시간 43분 걸립니다. 시속 25km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기차로 27시간 가면은 8,870km를 갑니다. 미국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4,800km예요. 지금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그 얘기죠. 여기 계신 이 아줌마들 사진이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왜 조금 남쪽에서 태어나지? 왜 조금 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는, 참 이 사람들, 온 국민의 빈곤율이 60%가 넘는데요. 세계 빈곤율 평균을 냈을 때 그러니까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왜 못 사느냐? 너네 매일 미사일 쏘잖냐? 미사일 큰 거 한 방이면 1,000만 불입니다. 1,000만 불. 조그만 게 300만 불이고 그거를 수시로 쏘는데 그 큰 거 한 방 안 쏘면은 북한 국민들 3개월 먹을 옥수수 사올 수 있지 않냐? 그건 왜 안 사오고 미사일 쏘는 거야? 치만 살라고. 바로 이런 그 엉터리 정권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의 행군 때 북한군 고위장성으로부터 인민 15%가 굶어 죽었고 당원들도 굶어 죽고 있다. 북한 노동당 당원도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당시 북한 인구 계산했을 때 300만 명이 죽은 것이 맞다. 그리고 작년 초입니다. 한 1년 반쯤 전에 평균 북한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면 2,000원을 받는데 2,000원 북한 돈으로. 근데 북한 돈은 못 쓰는 돈이니까 그걸 가지고서 달러로 바꾸러 가면은 3,000원이 1달러였답니다. 3,000원이 1달러니까 북한의 평균 노동자가 한 달에 열심히 일하면은 70센트를 버는 거예요. 70센트. 그러니까 1달러가 3,000원이니까. 그리고 북한 식량 배급은 끊겼고 상한 음식을 먹어요. 근데 북한의 비법, 민간 비법, 치약을 섞어 먹으면 배탈이 안 나. 아주 급할 때는 흙을 섞어 먹으면 배탈이 안 나. 썩은 밥을 먹습니다. 마취제가 병원에 없어서 암시장에 가서 중국제 마취제를 사갖고 병원 가야지 그거 맞고서 수술할 수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자기 부인이 애를 낳게 됐는데 뭐 아무것도 병원에 약이 없어. 그래서 나가서 밤인데 그거 사라고 돌아다녔는데 못 샀어요. 그 약품들을. 가보니까 어린 피덩이하고 자기 부인이 죽어 있더래.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다라고. 그래서 넘어온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군 간호사가 군대 간호사니까 군인 간호원이에요. 남한에 와서 내가 모르던 걸 하나 알았는데 내가 피해 형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남한 와서 알았다 이거야. 여러분 O형, A형, AB형 다 알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병원 가서 수혈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거 모르니까 수혈도 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북한이 평양박 주면은 평생 동안 혈압 한번 재보지 않고 산다. 같은 이 나라에서 우리 반쪽 사람들이 저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 한국 와서 화장실에서 그 물 가지고 세수도 하고 어떤 때는 먹어요. 너무 물이 깨끗하대. 바로 이런 사람들 우리가 구출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한국 복음 통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룩할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찬스를 버리지 않고 그 찬스를 잡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 지도자로 모시는 것이죠. 북한에 북한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터를 헐고서 이 동상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일하면은 다시 가서 이 동상을 헐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런 그 기독교적 사명이 있는 것이죠. 저 높이가 23m입니다. 금을 칠했어요, 금을. 그래서 한 사람당 금이 37kg씩, 1돈이 3.7g이니까 37kg면 뭐 말이 안 되죠. 뭐 몇십억 들어가지고 지은 이런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이 아니라 동상. 자기네들만 위해서 국민들은 다 못 살게 하고, 이게 종교예요. 여기다 가서 절해야 되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세계의 뭐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 그 통계자료 보면은 북한의 사이비 종교인 주체교가 신도가 2,300만이라고 나와 있는 그런 자료도 있을 정도입니다. 북한이 사실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던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했던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곳이 이렇게 이 사악한 집단에게 우리가 그 억누름을 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미국 CIA가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김일성이 가짜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가짜 정도가 아니라 저놈은 도둑놈이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길게. 밴디트는 이제 동네 깡패라는 소리예요. 만주에서 마적 도둑 두목을 하던 깡패놈이다. 그리고 진짜는 일본 육구 사관학교를 나오고 진짜 애국자고 외국어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 그런 천재였는데 그 사람은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죽었다라는 것까지 미국 CIA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김일성 생일 한 일주일 전에. 그래서 작년에 북한 김일성 생일 안 했습니다. 태양절이라는 명절을 이름을 빼버렸어요. 이거 나온다면 아마 쇼크 먹었을 거예요. 미국 CIA가 저건 너는 가짜일 뿐만 아니라 저건 도둑놈이야. 영어로 밴디트. 도둑놈이야, 도둑놈. 바로. 그래서 작년에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태양절이라고 못 부르고 4월 15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생일에 계속 그 김정은지가 나갔는데 작년에도 안 나갔고 금년에도 안 나갔습니다. 아버지 생일을 왜 안 나가니? 그 못 나가는 것이지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도 자기 할아버지 생일이라고 북한 사람들한테 뭐 빵이라도 하나 나눠주려고 쌀을 사왔는데 중국에서 제일 못 쓰는 쌀, 곰팡이가 포렇게 붙은 쌀, 그걸 사갖고 논아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작년에는 주체 몇 년이라는 것도 없앴는데 없애보니까 도대체 뭐 안 됐게 생각했는지 금년에는 주체라는 말을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태양절이라는 말도 다시 썼는데 아무튼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태양절 금수강산 궁전 참배를 3년째 안 하고 있다. 작년에는 미국 CIA가 보고서를 냈는데 너무나도 황당해가지고 못 갔을 수도 있었고 그 전에도 못 갔고 그리고 금년에도 못 갔다. 금년에 김일성 생일날 미국하고 한국의 폭격기들이 서해 바다를 아주 이렇게 날랐습니다. 너 까불지도 말고 남한에 대한 도발할 준비하지 말고 잠자코 있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뭐 여기 있는 큰 폭격기가 미국의 폭격기인데 옆에 한국 전투기, 미국 전투기들이 함께 날면서 그리고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중국, 너도 북한 이제 그만 도와줘. 북한이 죽을만 하면 기름 대주고 죽을만 하면 쌀 대주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한국의 뭐 햇볕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 살려준 겁니다. 진즉 몇십 년 전에 죽을 나라를. 아까 제가 2,000원이 북한 사람들 월급이라고 그랬죠. 그거 들고 작년 1월 달에 암시장 가면은 3,000원에 1달러라고 그랬는데 금년 1월은 얼마인 줄 아세요? 2만 원에 1달러입니다. 2만 원. 작년에는 3,000원에 1달러니까 죽어라 하는 거예요. 2만 2,100원이 1달러였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면은 1,400원인데 우리 돈으로 우리 그거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거 한 달 일해도 한 달이 뭐야? 10달 일해야지 커피 1달러 버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런 식으로 북한은 끝났다. 그냥 언제까지 안 무너지고 버틸지 모르지만은 북한의 집들이에요. 끼니를 건너뛰고 먹는 걸 줄이고 있다. 이게 얼마나 슬퍼요. 우린 기도하느라고 밥 안 먹지만은 이 사람들은
뭐 없어서 못 먹는 거라. 이거 참 강냉이도 없이 강냉이 가루로 죽을 만들어 먹고 있다. 소식통은 요즘 같은 때에는 이거 작년 12월 얘기입니다. 달러나 비, 이건 중국 돈이에요,를 벌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쉽지가 않고 전량 세대가, 집에 쌀이 없는 세대가, 쌀뿐만 아니라 뭐 옥수수 없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 분위기가 스산할 정도다라고 전했다. 이게 참 그래요. 일부 직장인들은 내륙 지역에 짐을 보내는 상인들의 짐꾼 역할을 하며, 그러니까 제일 급할 때, 지금 중국 사람들이,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회사에서 쫓겨난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배달합니다. 배달.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막판이 배달인데 북한도 괜찮은 사람들이 배달하는데 그것마저 일이 없대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때 북한이 자기 선전하는 영화예요. 선전하는 그림입니다. 김일성이가, 저 장군들 저 다 거짓말이죠. 다 180cm는 돼 보이는데 다 거짓말이야. 장군들한테 야, 남조선 같은 거는 상대가 안 되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장군들한테. 그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장군들이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그 김일성 아들이, 김정일이, 저기 키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 진짜 키는 162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딱 나서 아버지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조선 없는 지구는 없습니다. 미국이 북조선을 없으면 북조선은 지구를 깨버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도 전략이 조금 있어요. 저는 미쳤구나 그런 겁니다. 막 지구를 깨버려? 조선 없는 지구는 없대. 미국이 자기를 죽이면은 이 그림을 보고 이 글을 읽고서 진짜라고 믿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버티는 거 보니까 미국하고 싸워도 이긴대. 이런 그 엉터리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좀먹고 있었죠. 북한의 군사력 보겠습니다. 반나절이면 전멸. 북한에서 제일 좋은 전투기인데 저게 이제 한 50살이 다 돼가는 전투기예요. 50년이 다 돼간다 이겁니다. 만든 지. 비행기에다가 초록색을 칠한 걸 보니까 뜨는 일이 없는 모양이에요. 땅에 앉아있으면 옆에 있는 풀하고 색깔이 비슷해야지 위에서 볼 때 잘 안 보이니까 보호색으로, 아니 탱크를 파란색 칠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전투기를, 북한에서 제일 좋은 전투기인데 저렇게 칠했습니다. 이게 뭐, 그리고 밑에 있는 거가 북한에서 제일 좋은 탱크인데 1971년생입니다. 김정은보다 나이가 10몇 살 많아요. 북한에서 뭐 저기 끝에 그 하얀 옷 입고 있는 친구가 김정은이에요. 앞에 김정은이가 1984년생인데 저 잠수함이 1960년대 나온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보다 24살이 더 많아.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무기도 북한의 군인들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뭐 30년 넘은 군함들, 이거 말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참 무지무지한 비행기죠. 이 비행기가 북한까지 왔는데 북한이 왔는지를 모르는 비행기입니다. 왜? 스텔스니까, 안 보이는 비행기니까. 대한민국은 북한 이거하고, 아까 북한 비행기 저 좋은 거하고 100대가 붙어도 우리가 이깁니다. 뭐 이거 아주 참 비싸고 좋은 비행기예요. 우리가 이번에 국산을 만들었는데 국산이 또 얘랑 거의 맞먹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탱크 만드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 탱크가 1등, 2등으로 지금 평가가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만든 탱크예요. 이게 소나타 300대 값이면 저거 한 대 살 수 있습니다. 저게 무지하게 100억짜리인데 100억. 저게 세계 10대 탱크에는 무조건 들어가고 5대 탱크에도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문제는 핵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거 빼놓고서는 북한하고 우리는 상대도 안 된다.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탱크나 비행기가 뜨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루에 기름을 얼마 쓰느냐? 우리가 230만 배럴을 쓰는데, 배럴이라는 거는 이렇게 크게 생긴 나무 물통이에요. 물통. 그래서 160리터가 1배럴입니다. 우리는 그 물통에 기름 가득 세운 거를 하루에 230만 개를 쓰는 거예요. 그게 230만 배럴입니다. 근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너는 못 쓰는 놈이니까
석유 수입 금지. 그래서 석유 수입 금지령을 내렸는데 그래도 아예 없으면 다 큰일 나니까 요만큼만 수입해도 돼. 그래서 1년 동안 수입할 수 있는 양이 50만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1년 동안 그거 사올 때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안 해요. 그건 사와도 돼. 근데 그게 50만 배럴인데 남한은 하루에 230만을 쓴다. 북한은 1년에 50만을 사올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물론 밀수로 하지만은 밀수해봤자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북한 비행기가 날거나 뜨거나 북한 탱크가 구르거나 하는 일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그래도 1000만 불짜리 미사일을 자꾸 쏴요. 그때마다 한국이 또 미국이 훈련을 하는데 작년 무렵부터 훈련 내용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은 한 사람 죽이는 거로 바뀌어요. 한 사람 죽이는 거로. 아니, 북한에 밥도 못 먹는 군인들하고 왜 싸워? 한 사람 죽으면 다 끝나는데 북한은 그 사람이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한 사람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ICBM 쏜 다음 날 한국과 미국이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을 하였다. 보통 사람하고 안 싸우고 김정은 한 사람하고 싸우는 연습을 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연습해요. 미국에서 제일 쌈 잘하는 부대가 와서 꼰총을 쏘고 있어. 아니, 제일 잘하는 쌈 잘하는 부대는 미사일 갖고 다녀야 되는데 왜 꼰총을 갖고 왔을까? 사람 한 사람 쏘면 되는데 왜 미사일을 쏴요? 꼰총을 쏴야지. 이 그림을 북한이 볼 때마다 김정은이는 숨어서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아, 미국이 나 하나만 가지고 싸우는구나. 미국 잔인하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가 제일 먼저 죽으니까 전쟁 일으키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참 이 전략이 되죠. 남북한이 지금 우리는 북한하고 상대가 안 되는데 북한 생기고 남한 생겼을 때 보니까 우리가 너무 북한보다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공업 총생산 남한은 40인데 북한이 60입니다. 전기 남한은 8인데 북한은 92. 지금 여러분 북한 사진 보면 깜깜하죠. 밤에. 처음에는 남한이 깜깜했습니다. 연료 12대 88, 야금 10대 90, 기계 금속 가공 그것만 남한이. 그러니까 그 조그만 경공업. 그리고 광석채굴 북한이 78, 우리 22. 방직공업 67대 33. 식료품만 한국이 북한보다 좀 앞섰습니다. 그 전기, 발전, 뭐 기계, 철강 전부 북한. 여러분 북한은 6.25 때 총 만들어 갖고 자기 총 갖고 전쟁한 거 아시죠? 물론 그거는 자기 공장이 아니에요. 일본이 모든 총 만드는 공장을 북한에다 만들어 놓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북한이 일본 공장에서 총 만들어 가지고 자기 동족을 죽인 것이 그 총이 따발총입니다. 따발이 뭐예요? 다발. 여러 발이 나간다. 한 방만 나가는 게 여러 발 나가서 다발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게 발음해서 따발총이라고 그러는데 그 따발총을 만들어 가지고 중공군한테도 내주고 남한 동생들한테 형들한테 총을 쏜 것이 북한이죠. 뭐 제가 이제 CIA 같은 데서 나온 자료 보더라도 뭐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 뭐 여기 이거는 너무 비교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서 그냥 넘어가셔도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계속 벌 주고 있어요. 작년에 대홍수가 나가지고 뒤에 그 길거리들 막 보이고 그러죠. 길거리를 보드 타고 갔습니다. 보드 타고 가는데 앞에 보드 운전하는 녀석이 너무나도 옆에 수령님이 탔으니까 떨었나 봐요. 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렸어. 나는 그 보트 조종사가 혹시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지금 무슨 소문 있는 줄 아세요? 김정은이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하고 회담할 때 회담하다가 트럼프가 나가버렸죠. 트럼프가 그냥 나가서 미국으로 그냥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술 먹고 그 밤에 이제 기차 타고 3일 동안 오면서 통역관을 죽였대요. 애꿎은 통역관을. 왜 통역관을 죽여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지. 바로 이런 일이 있었고 작년에 홍수가 나가지고 북한의 핵무기 시설도 물에 잠겼고 북한 군사 시설도 물에 잠겼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방문하는 곳은 군사 시설이 없는 곳만 방문했습니다. 군사 시설 방문하면은 혹시 사진에 나가면은 뭐 무기 공장들 망가졌다는 거가 들킬까 봐. 그리고 특별히
북한 주민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물에 잠긴 사람들을 건져오는데 헬리콥터가 추락해가지고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도 못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또 한국 방송에서 했네. 북한의 헬리콥터가 추락해가지고 이거 구해줬어. 물에 있는데 구해가지고 헬리콥터가 갖고서 마른 땅으로 가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신문에 났다고 또 북한이 뭐 난리나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북한은 한번 홍수 나면 이래. 이게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김일성의 주체농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농사는 농부들이 잘 짓지 대통령이 잘 짓습니까? 야,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땅을 넓히려면 산을 전부 다 밭으로 만들면 돼. 산을 밭으로 만들어 보니까 거기 쌀은 안 되고 옥수수를 키워요. 산에다 옥수수를 다 키워놨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홍수 나면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강이 전부 다 얕아요. 그러니까 두만강 다 걸어오잖아요. 또 하나님이 북한 사람들 걸어서 강 건너라고 그런 민둥산을 만들어 줬는지 모르지만은 작년에 북한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홍수 한번 나니까 바다가 되더라. 이러니 바다가 이거 홍수 나면 이 밑에 있는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쓸려 내려오는 거죠. 다 저런 데서 참 슬프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김정은이가 말 타는 걸 좋아하나 봐요. 에마 24마리를 또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놈을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벤츠보다 더 비싸요. 이런 거를 몇십 마리씩 사갖고 자기는 타고 다니면서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북한도 어쩔 수가 없어요. 북한에 핸드폰이 몇 대 있는지 모르시죠? 600만 대 있습니다. 600만 대. 2024년 현재 600만 명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국경이 있습니까? 남한 거 다 보는 거예요. 미치는 거야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 젊은이들이 이 핸드폰 가지고 셀폰 가지고 뭐 별걸 다 봐. 우리나라 가수들도 보고 또 뭐 영화도 보고. 북한 중학생이,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북한 중학생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너무 재밌어요. 너도 봐고서 그것을 유포했다는 죄로 모든 중학생들인데 끌려 나와서 12년형 선고받는 장면입니다. 이거 우리 빨리 끝내야 되죠. 자기 딸 데리고서, 자기 딸이 9살 때예요. 10살 채 되기 전입니다. 만으로 미사일 쏘는데 같이 갔어요. 우리나라 신문에 후계자라고 나더라고. 저는 방패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 미국 아저씨들, 너네들은 인권의 나라라며 노인과 여인과 아이들은 안 죽인다며. 나는 그래서 쟤를 데리고 다닌다고 봅니다. 위험한데 왜 자기 딸을 데리고 가? 9살짜리를 자기 살라고. 혹시 그거 아닐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진짜 그럴듯하다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심심하면 쓰죠. 심심하면. 그런데 뭐 지금 참 애석하게 탈핵당하셨지만은 작년 1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핵이 있는 것이 문제다, 미사일이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 오늘날 기술이 좋아져서 그것을 대략 막을 수 있는 그 실력이 생겼다. 작년 6월 30일까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겠다. 배치한 지 지금 한 1년 지났죠.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도 가능해? 그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 이란이 300발을 이스라엘로 쐈는데 이스라엘이 다 막았습니다. 우리도 그거 지금 있다라고 작년 윤 대통령이 1월 달에 한 얘기하면 우리도 지금 다 북한 거 막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까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랬죠? 올해 상반기까지, 작년이에요,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완전 봉쇄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지났으니까 됐겠죠 뭐. 이거를 평화가 올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왔어요. 이거 한 다음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수십 발을 쐈고, 근데 이거 해가지고 미국이 이 사람 키가 몇 센치, 몸무게가 몇 센치,
심장 박동수가 몇 회까지 다 쟀습니다. 이걸로 심장 박동수를 어떻게 쟀는지 나는 이거 미국 자료 보고 깜짝 놀랐는데, 둘이 42초를 걸었대요. 그 나무 다리를 42초를 걸었는데 김정은이가 숨을 너무 헐떡거려서, 그래가지고 아유 가서 앉아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보니까 그동안에 42초 동안에 숨을 35번을 쉬었어. 그러니까 1분에 50번 쉬는 겁니다. 1분에 18번 쉬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버지 같은 남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흥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심장이 대단히 나빠서 그럴 수도 있다. 참고로 하루에 담배를 4가 피고 키가 167cm고 몸무게가 130kg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 별거를 다 보는구나 미국은.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서독 더하기 동독은 통일 독일은 서독입니다. 그게 방정식이에요. 공산월남 더하기 뭐 자유월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월남 더하기 남월남은 통일월남인데 그것은 북월남입니다. 하나가 다 갖는 거예요. 하나가 다 갖는 겁니다. 섞어지지가 않아요. 통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통일을 못했느냐? 태극기 더하기 북한 깃발이 한반도기라고 생각하는 통일이 안 됩니다. 태극기 더하기 북한 깃발은 통일 한국은 태극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에요. 바로 그 통일만이 통일이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그거다. 북한은 이제 지는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통일 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통일이라는 모든 단어를 지워요. 그러니까 뭐 삼천리라는 단어 지우고 8천만이라는 단어 지우고, 북한의 전철역 중에 통일역이 있는데 지웠어. 그냥 역이에요. 아직 이름 안 붙였어요. 통일일자는 다 지웁니다. 김정일이가 만든 통일, 아버지가 만든 통일답도 지워버리고, 통일자만 옛날에는 애국투사를 통일 애국투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통일자를 빼고 그냥 애국투사 이런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통일하자고 그러고 아버지도 통일하자고 그랬는데 손자가 통일을 안 하자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어른들이 다 너 뭐야? 우리 통일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바꾸면서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핵폭탄도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난리가 나는 것이죠. 예, 제가 그랬습니다.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놀랍게도 2025년에도 가능하다라는 말이 엄청 나와요. 금년이 분단 80년이더라고 보니까. 80년 분단 80년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는 금년을 통일 1년으로 바꿔야 되겠다. 통일 원년으로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국제적인 조건은 됐죠. 미국에서 북한을 아주 공부 많이 한 빅터 차라는 이 사람도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국가 2체제, 이게 대한민국이 매일 떠들던 얘기입니다. 뭐 무슨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무슨 통일 방안, 1국가 2체제 이런 거 다 1국가 2체제나 30년에 걸친 점진적인 통합 따위에, 아예 따위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언제든지 그냥 한꺼번에 한 날 오는 거다. 한 날, 하루에 당장 오는 것이지 뭐 30년 동안 야금야금 그런 거 없고 1국가 2체제 그런 거 없고, 북한이 무너지는 날 통일되는데 지금 그 무너지는 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 우리나라 통일은 제가 우리 문제만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통일을 제일 반대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죽일 것 같으면 도와주는 게 중국입니다. 근데 그 중국이 나도 죽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나도 죽겠어. 미국이 너무 나를 못 살게 굴어. 미국이 왜 못 살게 굴겠습니까? 네가 나쁘니까 나쁜 짓을 하니까 못 살게 구는 거죠. 일본도 우리가 통일하면 무서워요. 우리가 너무 세질 것 같아. 그런데 일본이 최근에 통일 정책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는 건 적극 지지, 북한이 통일하는 건 절대 반대. 그래서 일본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통일에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이 중국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북한도 너무 골치가 아파.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한국이 북한을 접수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다 해결돼. 미국이 골아파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가 한국 통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 우리를 통일 안 시킨다고 그러는데, 통일을 시키면 그것은 미국 때문일 것이다 라고 독일 통일을 아주 자세히 관찰하신 교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독일이 통일된 이유는 소독 사람이 돈도 많고 단결했고 그리고 미국이 도와줘서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도움이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도와줘야 통일이 되는데 보니까 미국이 니네 통일하라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중국 못 살게 굴고 북한 못 살게 구는 거로 우리의 통일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이 와 한반도 보니까 이게 중요하네. 이 한반도를 자유국가로 통일시키면은 그리고 나랑 친구하면은 내가 한 100년 동안 세상 1등이 될 것 같아. 한국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으면은 까부는 중국도 막을 수 있고 러시아도 막을 수 있고 혹시 일본이 말한다면 그것도 막을 수 있어. 한국이 미국이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을 했다. 왜? 우리 선배들이 한국을 그만큼 중요한 나라로 몇십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6.25 때는 한국이 너무 소중해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소련 너 그런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이 소중해서 안 도와줄 수가 없을 만큼 미국이 이제 세월이 이제 바뀌어서 생각도 다른 것이죠.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데 파란색인 나라가 다 그러니까 미국 편에 들어서 포위한 나라들이에요. 북한만 파란색이 아니죠. 북한도 파란색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작전이 끝납니다. 북한도 파란색, 남한도 파란색, 즉 통일. 그래서 이 미국의 세계 대전략이 우리의 통일하고 맞아떨어지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이든은 소련이 나쁜 놈이야, 러시아가 나빠. 러시아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좀 멀어요. 그래도 그런데 트럼프가 중국이 적이야, 중국. 그래서 오로지 중국을 막 흔드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막 흔들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중국이 정신 없으면 그게 우리 통일되는 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돈 버는 데도 좋아요. 미국이 중국 물건을 안 사, 중국 배 안 사. 중국 배 타고 다니면 미국 와서 세금 내야 돼. 그래서 중국 배를 주문했던 독일 회사들이 전부 우리나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22척이 한국으로 왔어요. 중국이 만들던 거가 몇 조가 왔습니다. 몇 조.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뭐 김정은은 중국이 마음껏 밥을 주지 않고 요만큼씩 주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중국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100년 숙적인데 중국은 1000년 숙적이라고, 그러니까 미국한테 아양 달라고 김정은이가 저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는 북한을 많이 도와줄까? 러시아도 돈이 우리보다 더 적어요. 우리가 돈이 더 많아요. 남한이. 믿어지지 않죠? 이제 작년에는 러시아가 우리보다 등수가 하나 높았어요. 번 돈으로. 왜? 기름값이 높아서. 그런데 트럼프가 된 다음에 기름값이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5년은 우리가 러시아보다 더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돈이 더 없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느라고 쩔쩔매고, 보세요. 북한 대포를 얻어 쓰는 나라가 강대국 맞습니까? 북한 대포를 얻어서. 근데 그 대포알이 안 터져. 안 터져가지고 소련 대포가 터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빚을 안 갚아. 돈 얼마 줄게 하고 갖고 갔는데 불량품이니까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이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도 아주 골치 아프다. 푸틴 골치 아프고 시진핑 골치 아프고 김정은 골치 아픈 것이 우리가 통일하는 아주 좋은 순간이 되는 것이죠. 네, 이 사람이 미국 국무장관인데 트럼프는 말을 그냥 기분파예요. 와, 이 김정은 이 젊은 친구가 말이야, 그래도 되게 똑똑한 것 같아 라고 어느 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2018년 싱가포르 회담입니다. 핵 몇 달 후에 다시 만나가지고 핵 없애겠다고 약속합시다 하고서 김정은이 괜찮은 친구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이제 뭐 지금 장관이 되기 전입니다. 요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요 사람이 트위터에다 글을 올렸어요. 무슨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아부를 떨고 있다 이거야. 트럼프가 아부를 떨어서 좋은 거래를 하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김정은이는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재능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김정은이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그 꾀짜 같은 놈인데, 이놈이 민주국가에서 만약 태어났다면은 길거리에 개 잡는, 돌아다니는 개 잡는 사람의 조수로도 당선될 수 없는 놈입니다라고 모욕을 줬습니다. 대통령이
김정은이 똑똑한 놈이야 그러는 건 다 왜 그런지 자기 안다 이거야. 잘하자고. 그런데 그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은 토탈 위오도라고 해서 정신은 완전히 없는 놈이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미국과 같이 선거를 통해서 뭐 관직에 올라가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면은 길거리에 유기견, 뭐 미친 개들 돌아다니는 거 다 잡잖아요. 길거리에 개 잡는 사람의 조수로도 당선되지 못할 놈이다. 그 사람이 미국 외교를 다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혹시 트럼프가 김정은이랑 이뻐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김정은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옆에 말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북한이 대포알을 800만 발 정도 보낸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 대포알 800만 발을 보냈는데 북한이 1년에 200만 발을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아마 북한이 전쟁 나도 남쪽으로 대포를 못 쓸 것 같아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군인들도 갔어요. 근데 도망을 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는 월남 갔을 때 한국군은 한국군이 지휘했습니다. 근데 북한군은 러시아가 지휘하는 모양이에요. 북한군, 너네가 만약 탈영하면은 너네들은 전부 대포밥으로 다 맨 앞에 세울 거야. 영어로는 미트 어설트라고 그럽니다. 미트가 소고기라는 소리죠. 어설트는 돌격, 소고기 돌격. 니네가 막 소고기 덩어리처럼 맨 앞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탈영을 못 시키게 하려고. 그래서 근데 정말 이게 미트 어설트예요. 맨 앞에 뛰어나가서 죽으라 이거야. 너 네가 만약 탈영하면은 전부 맨 앞으로 내보낼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남이 정말 우리랑 관계도 없는 전쟁터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그 애국 시민들을 그 북한 구원하는 사람들이 삐라 만들어서 뿌려요. 북한군들 오늘 항복하고 남조선에서 내일을 맞이하라. 빨리 도망가. 빨리 우크라이나 쪽으로 도망와. 그러면 남한으로 보내줄게. 이런 삐라 다 뿌리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1월 1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한 다음에 이제 파티를 하는데 파티 중에서 파티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무도회, 총사령관 무도회라는 무도회가 있습니다. 그 이제 대통령이 거기 가서 그 높은 사람들하고 나 춤도 추고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날인데 그 이름이 커맨더 인 치프 무도회예요. 그러니까 무도회 이름이 총사령관 무도회인데 거기서 총사령관이니까 총사령관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미 8군 사령관을 불러냈습니다. 별 셋인데 한국 어떻습니까? 네, 각하 잘 지키고 있습니다. 평온합니다. 별 8군 사령관 별 셋이었어요. 총사령관은 넷인데 그 일부러 8군 사령관을 불러가지고 김정은은 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농담까지 했는데 그 장군은 농담으로 받지 않고 우리 잘 맞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원격으로 한국에 와 있는 사령관하고 그 사령관은 지금 미국 국방성에 아주 또 그 중요한 직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모종의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을 아주 잘하는 그 미국의 별셋이 국방성에 가서 한국 전략을 짠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도 야 나는 한국하고 미국이 친해도 나도 다 할 수 있어 하고 나와서 금년 1월 25일 날 얼굴을 안 보여주고 뒤통수만 보여줬어요. 가짜 같아요. 아무리 봐도 가짜 같아요. 이런 사진 보여주고 그러니까 북한이 그냥 엉기고 있어요. 북한 땅을 향한 한국 교회의 사명.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뭐 합니까? 우리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친구, 동료, 친척 다 구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단 우리가 북한을 구원해 주는 거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특별하게 기독교를 못 살게 구는 나라입니다. 특별하게. 왜? 자기 종교가 있거든. 김일성이 엄마 이름이 베드로예요. 강베드로입니다. 강반석이야. 강반석. 그 반석이라는 게 영어로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집안이에요. 김일성도 바로 그 식으로 북한을 탄압하는 겁니다. 자기가 교주가 된 거예요. 교주.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으면 그렇게 빨리 이해를 한대요.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을 김정일로 바꿔 읽으면 된대. 그래서 너무 이해가 잘 된대요. 그러니까 북한은 신성 국가입니다. 그 신성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서 문제지. 그래서 종교예요. 이거 못 쓰는 종교지. 저기 가서 절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아주 골방에 힘들게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이런 나라인데, 이제 저 나라를 우리가 이제 복음 통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 앞단계가 그럴 수 있는 의도와 의지와 정열을 갖춘 그런 이제 대한민국의 지도부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 그런 일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아주 희망적입니다. 나는 이 일을 우리 세대들은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조지 프리드맨 박사라는 아주 미국의 끝내주는 국제정치학 교수인데, 이분은 국제정치학에서 예언을 하는 것마다 다 맞았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를 관두고 아예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연구소 이름이 미래 예측 연구소입니다. 그 다 맞춰. 이 사람이 2014년에 서울 와가지고, 야, 너희 나라는 곧 통일이 될 것 같아. 내가 몇 년이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이 될 것 같아. 너희가 통일되면은 무지무지하게 힘이 세질 거야. 힘이 세져가지고 중국도 쩔쩔, 일본도 쩔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지. 한 2040년쯤 되면은 딱 15년 남았죠. 2040년쯤 됐을 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 라고 우리나라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세요? 아마도 너희들 영향한, 그러니까 니네가 다 땅까지 가져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마도 만주는 통일 한국의 영향권 밑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기 앞가늠도 못할 정도로 쩔쩔맬 것이다. 그러니까 만주는 북경보다는 서울이 더 좋아.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몽고랑은 자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육로가 트이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요 조금 지나가면 예루살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이 와야 되고, 또 그 날이 되면은 저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 지금 잘 나가는 거 많아요. 경제력으로도 세계 2위가 됩니다. 우리가 세계 2위가 되면 미국한테 야, 나 자리 내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사이 좋은 1등, 2등이 되는데, 지구의 1등, 2등이 사이 좋은 첫 번째 역사가 그때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날 우리가 다 이렇게 좀 멀리까지 내다보고서 이것이 다 통일하고, 통일하는 것은 구원이다, 구원. 우리가 통일하면 한국은 힘이 세죠. 그거는 이제 세속적인 정치학자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 하나님 좋아하는 우리들은 북한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우리가 구원 좀 할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을 나오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